탈모는 내 외모를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데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하죠. 그리고 가발을 쓰거나 모자를 쓰는 게 아닌 이상 가리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 환자들의 경우에는 치료에 대한 갈망이 미친 듯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말은 즉 탈모 환자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유튜브에 조씨약방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은 어떤 약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이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브이로그 위주의 영상을 올리다가 활동을 멈췄던 채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개월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뭐 본인 채널 본인이 오랜만에 운영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마는 이 영상은 클릭하기 전부터 이상한 점 2개가 보이죠. 첫 번째로 구독자 1000명대의 채널에서 2년 만에 영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만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 두 번째로 제목에 천연 탈방지제라는 키워드를 적어놨다는 점입니다. 천연 탈방지제라는 게 약사 입에서 나올 만한 단어가 맞나 싶긴 한데 뭐 제목은 유튜브 특성상 어그로를 끌어야 되니까 그렇다 치고 영상 내용을 직접 봤더니 제목보다 한 100배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짧게 보고 가시죠. 약사님, 제가 요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데 관리법 딱 한 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거요? 알려드릴게요. 이건 진짜 병원에서도 잘 얘기 안 해주는 건데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도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탈모로 정말 고생했던 약사로서 이것만은 꼭 지켰으면 합니다. 특히나 요새는 제 주변에도 보면 나이, 성별 상관없이 20, 30대 분들도 탈모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탈모약 하면은 미녹시딜을 많이 떠올리는데 부작용 무시할 수 없죠. 해당 논문은 JAAD라는 미국의 유명한 공신력 있는 논문 합출지에 실린 거예요. 약 0.25mg의 저용량 미녹시딜을 복용했는데 폐, 심장 주변에 물이 차오르고 몸이 붓는 부작용을 겪었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복용하시는 분들의 20%에서 30%가 가무증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모발 외에 얼굴, 콧수염, 턱수염, 손, 발 등에서 털이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무증이 오는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폐에 물이 찬다든지 또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부작용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약 먹고 생기는 부작용이라는 것이 나한테 생기면은 100%이기 때문에 아무리 빈도가 작더라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생기는 약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모인 분들이 제가 약사다 보니까 어떤 약을 먹어야 하나 많이들 물어보세요. 미녹시딜과 비슷한 수준의 모발 촉진 효과가 있으면서 보다 안전한 성분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천연 탈방지제는 3% 미녹시딜과 비슷한 수준의 모발 성장 촉진 효과가 있으며 미녹시딜보다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모발 성장뿐만 아니라 예방제로서의 실용성도 높이 평가된다는 논문입니다. 바로 당귀와 감초 추출물입니다. 당귀와 감초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약에서도 많이 쓰는 성분이죠. 우선 당귀는 바로 몸속의 혈액을 보충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 혈액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동의보감 내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성질이 따뜻하고 혈액 생성 및 순환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초는 항산화, 항염증 및 살균 작용이 있으며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줍니다. 해외 논문에서도 감초 추출물의 효능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도 당귀와 감초를 넣은 천연 탈방지제가 있습니다. 비오틴과 판토테산의 함량이라든지 배합이 탄탄하게 짜여져 있고 그 이외에 당귀, 감초 구원료가 들어가 있는지 꼭 체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오틴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비오틴 중에서도 어떤 구원료를 사용했느냐, 또 어떻게 배합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 지인들이 만약 물어본다면 성기능, 가무증 이런 부작용 걱정할 바에는 기능은 같은데 되도록이면 안정성면이 검증된 천연 탈방지제를 권장드려요. 만약 조금 빠지기 시작한다 이런 분들도 예방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연 탈방지제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일단 이 영상을 찍은 약사는 부산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조상용 약사입니다. 실제로 약사가 맞아요. 그런데 약사라는 사람이 탈모 치료제 미녹시딜의 부작용이 크다고 말하면서 탈모인들에게 미녹시딜에 대한 공포심을 주입시키고 있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미녹시딜과 비슷한 수준의 모발 촉진 효과를 보이면서 미녹시딜보다 안전한 성분을 추천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성분이 바로 감초와 당귀 그리고 비오틴입니다. 갑자기 감초, 당귀 뭐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벌써부터 어지러지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조상용이 약사 타이틀을 걸고 말할 만큼 감초와 당귀의 탈모 관련 효능들은 과연 신빙성이 있는 내용들인지 꼼꼼하게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상용이 해당 영상 속에서 차용했던 논문은 대한미용과학회지에 게재된 이 논문이에요. 논문 속에서는 당귀와 감초 추출물을 FDA 공인 제품인 3% 미녹시딜과 비교해보고 당귀와 감초 추출물이 탈모 예방 및 모발 성장 촉진제로서 실용 가능성이 있는 건지 검토해보는 실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실험 내용이 뭐였냐? 등 쪽 털을 제거한 쥐 5마리씩 그룹을 짓고 그룹당 3주간 하루 한 번씩 당귀와 감초 추출물인 실험군과 3% 미녹시딜인 양성대조군, 호호바 오일과 알코올, 그리고 물로 구성된 용매대조군, 생리식염수인 정상군을 경피 도포해보고 탈모 예방 및 모발 성장 촉진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해보는 실험이었어요. 그렇게 진행됐었던 실험 결과를 보면 눈으로 봤을 때 감초와 당귀보다 미녹시딜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였다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했었던 쥐들의 사진만 보더라도 사실상 효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논문 내용만 봤을 때는 조상용이 말했던 것처럼 감초와 당귀가 미녹시딜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보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이 논문 결론 부분의 정확한 워딩을 보면 당귀와 감초의 복합 한약 추출물은 FDA 공인 모발 성장 촉진제인 3% 미녹시딜과 비교할 때 유관적 및 조직학적 관찰에서 약간 뒤떨어지지만 우수한 모발 성장 촉진 효과를 보였으며 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용은 영상 속에서 이 워딩을 어떤 식으로 기재했었냐? 당귀와 감초 복합 추출물은 유관적 및 조직학적 관찰에서 3% 미녹시딜과 비슷한 수준의 모발 성장 촉진 효과가 나타났고라면서 본 논문 내용을 마음대로 2차 가공한 뒤에 기재해놨었습니다. 이건 단순 오탈자가 아니라 이건 감초와 당귀의 모발 촉진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변경한 문구라고 보여져요.
보여져요. 그 말은 즉 정상용이 정신 반쯤 나가서 미친 게 아니고서야 약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런 말을 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상용이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미녹시딜은 부작용 때문에 사용이 꺼려질 만큼 위험한 의약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미녹시딜은 탈모약뿐만 아니라 혈압약으로도 사용되는데 혈압약으로 복용할 때는 하루 10에서 40mg을 복용하고 탈모약으로 복용할 때는 남성은 2.5에서 5mg, 여성은 1mg 이상을 복용하게 돼요. 그런데 미녹시딜의 경우 혈압약으로 복용하는 용량까지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승인된 의약품이기 때문에 탈모약으로 복용하게 되는 용량의 경우 부작용이 크지 않을 거라는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와중에 정상용은 JAAD에 실린 논문을 이용해 환자가 저용량 미녹시딜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와 심장 주변에 물이 차오르고 몸이 붓는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미녹시딜에 대한 공포심리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논문은 미녹시딜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할 만한 논문이 아닙니다. 왜냐? 해당 논문에는 40대 건강한 흑인 여성이 헤어라인 모발이 빠져서 미녹시딜 0.25mg을 하루 한 번 복용했는데 갑자기 복용한 지 3주가 됐을 때 부종이 생겼고 폐, 복부, 심낭에 물이 찬 것으로 발견됐다고 나와 있긴 해요. 하지만 그 뒷부분을 보면 환자의 부종은 치료 4일째 되는 날 정상화됐고 일주일 만에 부종 재발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해당 환자한테 매우 드문 케이스의 부작용이 발견된 것이긴 하지만 다른 임상이들에게 잠재적인 부작용을 인식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고하는 거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작용을 겪은 환자한테는 격일로 미녹시딜을 복용하도록 했다고 나와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즉 정상용이 약사로서 일반인들에게 미녹시딜의 공포심을 자극할 만한 명목이 없는 논문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상용이 이번에 올렸던 영상은 특이한 점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번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영상들의 경우에는 모두 다 혼자서 카메라를 정면 응시하는 방식으로 촬영을 해왔었는데 유독 이 영상에서만 갑자기 PD가 등장하고 정면을 바라보지 않은 채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써준 대본이라도 읽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른 영상과는 다르게 유료 광고 표시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제품을 광고하고자 찍은 영상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영상 속에서는 광고하고자 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상용이 영상의 제목과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던 단어가 하나 있었죠. 바로 천연 탈방지제입니다. 이 천연 탈방지제가 뭔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더모어 비오틴이라는 제품 딱 하나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정황들을 통해서 더모어 비오틴을 판매하는 바이오 리서처스라는 업체가 이미 각종 포털에 천연 탈방지제라는 키워드 작업을 맞춰놓은 상태였고 거기서 정상용이 약사 신분을 팔아 천연 탈방지제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광고를 한 거라고 유추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고 영상에서 제품명을 언급하지 않고 되돌려 빙빙 돌려 말할 만한 수고를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해 보여요. 왜냐? 정상용이 더모어 비오틴이라는 제품의 광고를 한 게 맞다면 해당 광고 영상은 허위 과장 광고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속합니다. 그런데 정상용은 실제 약사죠. 약사법에는 약사의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약사법 제68조 1항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 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 광고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약사의 경우 허위 과장 광고를 하게 된다면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범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에 익해봐야 건강기능식품인 더모어 비오틴이 해당되냐가 중요하겠죠. 이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수제된 것 이외에도 사람 또는 동물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양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즉 더모어 비오틴 또한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 등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로 조상용에게 주어질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상 속에서는 제품명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천연 탈방지제를 검색해보라는 식으로 돌려 말하고 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광고 영상에서 제품명을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조상용씨, 더모어 비오틴 파는 애들이 인스타에서 님 영상 가져다가 제품 광고하고 있던데 여기서는 더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품 상세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거 혹시 업체에서 본인이랑 2차 라이선스 계약도 안 했는데 본인 영상 무단으로 가져가서 쓰고 있는 거라면 업체 고소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2차 라이선스까지 다 계약을 하신 거라면 할 말이 없지만 말이죠. 그리고 더모어 비오틴을 광고했던 전문직 유튜버는 조상용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김가은 한의사예요. 김가은 한의사의 경우에는 조상용처럼 의약품에 대한 공포심리를 유발하는 멘트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조상용과 마찬가지로 감초, 당귀, 비오틴이라는 키워드를 걸어놓고 제품명을 영상 속에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 키워드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더모어 비오틴 제품 딱 하나만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단순 우연일까요? 뭐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그건 광고를 찍은 본인들만 알고 있겠지만요. 탈모의 치료는 증상이 최초로 발견됐을 때 병원에 들려서 검증된 의약품을 빠르게 처방받고 곧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약사라는 사람이 본인의 신분을 팔아가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한 공포심리를 퍼뜨리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품을 복용하라고 하는 건 탈모 치료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병들게 하는 행위죠. 뭐 아무튼 이제는 전문직도 사람 가려가면서 믿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호갱구조대의 김호갱이었습니다.